치즈가 없어지니까 스컬이와 스니프는 즉각 새로운 창고를 찾아서 떠났어. 근데 두 사람은 내가 평생 얼마나 열심히 뼈 빠지게 일했는데 어떤 녀석이 이 치즈를 없앴느냐 말이야. 나는 이 문제를 끝까지 두고 보겠다. 어떤 놈이 갖다 놓을 때까지 기다리겠다. 호도 그러다가 어떤 놈이 안 갖다 놓거든. 호는 새로운 치즈를 찾아 떠납니다. 결국 호가 떠나고 보니까 C 창고보다 더 맛있고 풍부한 치즈 창고, N 창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이 스토리의 전부예요. 자, 여기서 치즈가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치즈가 의미하는 바는 내가 얻고자 하는 것, 소득, 지위, 애인, 집, 자동차. 다시 말하면 이 치즈를 옮긴 것은 그 정부도 누구도 아닙니다. 메가 트렌드라고 하는 문명의 흐름이에요. 문명의 흐름. 문명의 흐름. 전에는 농사만 지어도 부자로 살았는데 지금은 그것이 되지 않는다예요. 다시 말하면 시대의 흐름, 문명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을 안 바꾸면 시대는 흘러가는데, 문명은 흘러가는데 당신은 굶어 죽기 딱 맞다. 이제 그 얘기예요, 지금. 자, 다음. 작은 변화에 주의를 기울여서 큰 변화가 올 때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요거의 메시지가 변화는 날마다 오는데 이게 변화가 작아. 그러니까 신경 안 써. 네. 스펜서 존슨 박사가 하는 얘기야. 신속히 변화를 준비하고 그 변화를 즐겨라. 변화는 치즈를 계속 옮겨 놓는다. 당신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거기에 있지 않다예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메가 트렌드라고 하죠. 대흐름이에요. 자, 다음. 이게 바로 토마스 쿤이라고 하는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말을 처음 쓴 말입니다. 패러다임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세상을 보는 눈, 사고의 틀이에요. 사고의 틀. 나는 꽃병만 보이는데 사람 얼굴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본다. 요건 귀부인으로 보입니까? 마귀할멈으로 보이세요? 이게 지금 헷갈린 분 계실 텐데 귀부인을 생각하신 분은 귀부인으로 보이고 마귀할멈으로 보는 분은 마귀할멈으로 보여요. 이건 오리예요, 토끼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고의 틀,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요 몽둥이는 3개예요, 4개예요, 지금. 요 놈은 3개라고 주장하고 요 놈은 4개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하면 파트너와 스폰서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왜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들이 읽고 있으니까 이 책을 읽어보신 분이 많을 겁니다. 안 읽어봤더라도 읽지 마세요. 책이 두꺼워요. 두껍고 아주 말이 많어. 어려워. 근데 간단해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처음 제1장에 7가지 습관이 안 나옵니다.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패러다임의 전환이 나와요.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패러다임. 당신이 이것을 내면에서 시작해서 외부로 향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당신의 세상을 보는 눈, 당신의 이 사고 구조를 바꾸지 않는 이상 7가지 습관 네가 아무 소용도 없으니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싫으면 읽지 말라는 거예요. 읽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7가지 습관을 다 설명하고 나서 마지막에 다시 설명해. 다시 패러다임을 다시 설명해. 요거 안 바꾸면 당신은 성공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보는 눈, 내가 농경시대, 산업화 시대를 거쳤는데 지금은 지식정보화 시대, 어떤 학자들은 창조시대로 넘어갔다 오릅니다. 즉 새로운 걸 창조하지 않으면 당신은 제대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지도가 잘못해서, 자기가 잘못 생각했어. 설악산하고 지리산을 바꿔 생각했어. 바꿔 생각했어. 지리산은 저쪽에 있고 설악산은 저쪽에 있죠. 그러면 스티븐 코비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이 노력을 하면 할수록 당신의 목표에서 점점 멀어진다. 그러죠? 구멍가게를 하면 할수록 손해를 봐. 이게 패러다임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리산을 설악산으로 잘못 알고 있어. 그러니까 지리산에 간다면서 강원도로 가. 그러면 부지런하게 갈수록 지리산에서 멀어져. 그렇죠? 이놈의 장사를 하면 할수록 손해가 나. 요 얘기예요, 지금. 요 얘기예요. 자, 다음. 지금 세상이 문명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데 그게 두려워. 두려우니까 바뀌긴 뭐 바뀌어.
이러고 있는 거야 말이야. 자, 다음. 악어가 코끼리 잡아먹으려다가 신세가 이렇게 됐어 지금. 다시 말하면 시대의 큰 흐름에 역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19세기와 20세기 초에 과학자들이 엄청나게 실험을 했습니다. 개구리처럼 삼켜 죽지 말라고 계속 경고하는 거예요.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넣으면 어마뜨거하고 팍 튀어나온답니다. 그런데 찬물에다 넣어서 살살 가열을 해. 그러면 따뜻하게 좋죠. 이렇게 느긋하게 자빠졌다가 삼켜 죽는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시대의 흐름이 굉장히 느린 것처럼 보이니까 술술 그냥 즐기다가 삼켜 죽는다. 이걸 개구리 삶기, 프로그 보일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과학자들이 그렇다 안 그렇다 논란이 많아요. 그런데 이건 우화로 맞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19세기 말에 실험을 했어요. 도대체 개구리가 몇 도씩 1시간에 몇 도 올라갈 때 튀어나가지 않는가를 실험을 해서 해봤더니 실제로 삼켜 죽는다 그런 말이에요. 변화가 서서히 일어나면 삼켜 죽는다. 자, 그래서 토인비라고 하는 영국의 역사학자예요. 역사학자인데 이분은 바로 창조적 소수가 문명을 이끌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도전과 응전 얘기를 해요. 반드시 인간은 밖에서 무슨 도전이 있을 때 거기에 응전하면 발전한다. 이건 한 문명을 두고 한 얘기입니다. 근데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외부 도전이 없으면 발전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단계, 지금 인상이 더러워가지고 도전을 많이 해. 완전히 도둑놈 취급을 한다든가 사기꾼 취급을 당한다든가 그런 거 할 거예요. 이게 도전이에요. 그 도전을 이겨내면 발전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아놀드 토인비 박사가 이 연설을 많이 했는데 자꾸 사람들이 물어 도전과 응전이 뭡니까? 그래서 아놀드 토인비 박사가 설명한 게 이 청어와 물메기예요. 영국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생선이 청어랍니다. 청어인데 저기 북해에서 청어를 잡아서 런던까지 오면 다 죽어버린대. 살아있는 청어가 죽은 청어의 값이 2배, 3배가 된대요. 그러니까 어부들은 가능하면 청어를 살려서 런던까지 오면 부자가 돼. 근데 그게 어려워. 근데 어떤 어부 하나가 청어가 다 살았어.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물어봐. 비법이 뭐냐? 안 가르쳐줘. 근데 나중에 토인비 박사에게 말을 했어. 가르쳐줘. 뭐냐면은 청어를 넣은 수조에다가 청어를 잡아먹고 사는 물메기를 집어넣어놨어. 그러니까 이놈들이 도망다니라고 죽을 시간이 없어. 계속 도망다니는 게 계속 그냥 이게 안 잡혀 먹이려고 그러다가 런던까지 다 살아있어. 정신이 멀쩡해가지고.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토인비 박사가 설명을 했어. 이게 도전과 응전이다. 9번은요 정확하게 맞았어요.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것이 틀림없다. 그쪽에는. 이게 아주 틀림없어요. 이게. 그 다음에 이게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을 가라. 잘못하면 목 잘리거든요. 보면은 다시 말하면 어떤 시스템이 이미 갖추어져 있는 곳은 당신이 할 일이 없다예요. 당신은 거기 들어가 봐야 하나의 부속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천지, 뉴 호라이즌처럼 명왕성으로 날아가라는 거예요. 자, 부부카. 이거 많이 보세요. 특히 칼 구스타프 융 같은 정신분석학자는 집단 무의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무의식이 우리의 행동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애터미에 가서 3년 만에 스타마스터가 돼야지. 의식은 그렇게 생각을 해. 의식은 생각을 하는데 무의식이 네가 어떻게 여기서 배 밑에서 그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몸은 뭘 따라가느냐? 무의식을 따라간다.